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관세라는 걸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관세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게 40년 전이에요.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알면서 왜 저러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단번에 소비자에게 그대로 몰아닥치도록만 안 하면 된다. 두 번째, 관세 효과를 늘어뜨리고 시간이 지나서 통계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린다. 라는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 거죠. 모든 일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는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가장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남아 있어요. 자, 가장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과연 모를까? 그렇게 숨기면 못 느낄까? 라는 점입니다. 뉴욕 지역의 한 칼국수집의 메뉴판이에요. 메뉴판인데 보시면 기본 칼국수가 11.95달러입니다. 세금 내고 팁 내고 뭐 이러면 이제 15달러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의 칼국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 분들 듣고 나면 칼국수가 2만 원이야. 미국이 비싸긴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걸 보고 저렇게 싸다고? 뉴욕이?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메뉴판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8년 메뉴판입니다. 지금 메뉴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같은 가게예요. 같은 가게인데 11.95달러였던 칼국수가 지금 이제 7년 지났잖아요. 18달러입니다. 50%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해물 칼국수도 14달러였는데 21달러, 역시 50%가 올랐습니다. 7년 사이에 물가가 50%가 올랐어요. 이게 뭐 매년 2%, 3%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2%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간 누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매를 계속 맞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물가적으로는 골병이 든 상태예요. 여기에 2%, 3%는 예전 2%, 3%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누적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2%, 3%의 그래프가 아니라 누적 그래프예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던 2017년이 100이에요. 그런데 현재 6월 달에 물가가 126.5입니다. 그러니까 7년 사이에 25% 물가가 뛰었어요. 물건값이 4분의 1이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미국 평균인 거고, 지역에 따라서 특히 이런 뉴욕이나 뭐 LA나 이런 도시 지역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거의 물가가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뭐 물가가 안 오르다가 오르는 거니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몇 년간 뛴 물가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서 특히나 적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전 대비해서 물건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팍에 물이 차서 이렇게 노는 시절이 아니라 코 밑에까지 물이 차 왔어요. 여기서 1cm 올라오는 거하고 여기서 1cm 올라오는 건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올라와서 이게 코 위로 잠겨버리는 순간 정말 사람들을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인내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넓게 펴서 뿌린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그 한 순간에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서 난리가 날 수가 있다. 문제는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분석인데, 올해 기준으로 관세가 그대로 물가로 전이되면 한 집당 2,400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를 더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고소득층이면 300만 원 낼 수 있겠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300만 원을 새로 마련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제가 볼 때 위험한 두 부분이 어디냐? 식품입니다. 일단 장 보러 갔을 때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 일단 심리가 동요하는 거. 식품 가격이 단기적으로 3% 뛰면서 초기에는 7%까지 신선 농산물은 올라가고 이후 매번 3%씩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거 7%라는 게 그냥 단순 7%가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누적에서 7%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클 거고요. 두 번째, 미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 자동차 가격이 단기적으로 12%, 장기적으로도 10%.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신차 평균이 5,000달러 이상 올라갈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차를 보러 갔는데 전에 샀을 때보다 뭐 만 달러 이상 올라 있다, 1,000만 원 이상 올라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차종 중에 하나가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뒤에다 짐 싣고 다니는 큰 트럭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외곽에 사는 백인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차들인데, 이 차들이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생산 비율이 높아서 이런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층들부터, 주머니가 얇은데 차는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외곽에 사는 사람들부터 동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자기가 장악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조절할 수 있다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But I watched this group of people on CNN and MSDNC too, the same thing, where they say, well, costs have gone up. Costs haven't gone up, they've gone down. I'm telling you, the thing that's gone up is stop and success of our country. 그래서 기업들도 이렇게 눌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경제라는 게 그렇게 누구 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안 먹으면 그만인 건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토마토로 참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피자, 파스타, 햄버거, 케찹 워낙 많이 써요. 근데 이 토마토의 70%가 멕시코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17%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왜냐? 국내에서 토마토를 제일 많이 기르는 데가 플로리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 주말마다 가는 사랑하는 플로리다. 여기 농장주들이 멕시코 토마토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거의 미국에서 재배하는 거의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관세를 17% 때렸어요. 근데 이걸 때렸으면 국내에서 이제 기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민 단속국이 농장들을 그렇게 습격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불법 이민자의 비율이 50%까지 올라갔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 입장에서는 농장 때리는 게 제일 쉬워요. 모여 있잖아요. 한 번에 가서 그냥 일망타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책임지는 국토안보부 장관이나 이걸 책임자 입장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농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뭐 토마토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농장들에 일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단속이 되기도 했지만 겁이 나서 농장에 안 오고 뭐 도망가고 하면서 지금 플로리다 토마토 농장에서 토마토가 떨어져서 막 썩어가는데 수확을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걸 수확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은 나와서 농장을 습격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지만 국토안보부 입장에서는 노다진데요. 왜 안 건드려요? 하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하지만 당장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작은 예죠. 이거 말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 이벤트에서 뭔가 하나만 터져도 잘못 터져도 토마토 가격이 그래서 엉망이 돼서 피자 가게에서 피자 값을 올리는데 토마토 값만큼만 올릴까요? 뭐 딴 것도 올라간 거 해서 올리다 보면 그 피자를 먹는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에이씨 그리고 또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어디서 트리거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 파월 의장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무슨 생각이냐면 대통령과 측근들 생각 알겠어요. 물가 관세는 해야 되고 물가는 오를 거고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변수는 없는지 다른 상황은 안 생길지 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지금 당신들 말 믿고 금리 내렸다가 나중에 물가 치솟으면 역사책에 내 이름이 떡 적힐 건데 이런 바보 파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적힐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함부로 당신들 말만 믿고 사인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좀 기다려 봅시다. 가을 지나고 겨울까지 난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생각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답답하네. 좀 말 듣고 좀 내 말 믿고 하라니까라고 윽박을 지르는 상황입니다. While increased tariffs are pushing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Near-term measures of inflation expectations have moved up. Well, I'd love him to lower interest rates, but other than that, what can I tell you?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알겠습니다. 40년 동안 묵혀온 계획이에요. 알겠는데 과연 그대로 갈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인내심에 지금 한계가 거의 도달한 상황이고 어디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 변수까지 과연 다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올해 안에는 좀 더 상황을 길게 지켜보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조건이 아닌가.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명언이 등장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에 한 대 맞기 전까지. 복싱하다 턱에 한 대 맞으면 결이 보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순간 충격적으로 한 대를 맞고 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얄밉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압박해가지고 15% 관세 뜯어가고 막 괴롭히고 기업들 괴롭히고 정말 트럼프 좀 혼 좀 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에 처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턱에 한 대 맞고 비틀비틀 거리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겠냐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미국이 잘못되면 우리는 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뭔가 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근데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니까 그냥 또 저렇게 잘 가야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굉장히 복잡한 순간입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해야 될 것인가 저주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한 반년 정도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 다음 대응책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깐깐남인 뉴욕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